안녕하세요, 박병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조금 자극적일 수도 있네. 15억 원 이상의 부동산으로 갈아타라. 이상하죠? 15억을 기준으로 해서 규제가 엄청나게 강하잖아요. 그 대표적인 규제가 뭐예요? 대출이 안 나온다라는 거. 대출이 그냥 15억이 되는 순간부터 10원 하나 받을 수 없다라는 거. 그런데 왜 15억 이상 부동산을 갈아타라? 일단은 자금이 되시는 분들이시라면은 15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사도 됩니다.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15억 원 이상의 부동산, 예를 들면은 뭐 15억 또는 뭐 14억 5천 이래서 뭐 15억에 근접한 거, 또는 뭐 16억, 17억. 그러니까 이거는 그걸 살 수 있는 분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거 자체, 그 추천에 대해서 긴가민가 하셨던 분들이 지금 한 2달 전에 이제 예를 들면은 14억 원 정도로 살 수 있었던 부동산을 망설이다가, 왜냐면 15억이 근접해 있기 때문에 망설이다가 그게 지금 16억 가는 걸 보면서 황당해서 또 전화 문의가 오세요. 15억 원이 넘는 부동산도 이제 오를 때가 다가오고 있는 것 같고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제목은 15억 원이지만 제가 작년에 드렸던 강의 내용을 다시 보신다면은 9억하고 15억 원이 그 갈아타기의 기준점이다라고 말씀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2020년 부동산 대전망 내용을 보시면은 9억 원과 15억 원 부분이 이제 시세 교란되면서 갈아타기 접점이 나올 거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 부분처럼 흘러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우선은 첫 번째 뉴스는 폭주하는 서울 전셋값 내년엔 더 오른다 라는 뉴스 기사예요. 정부의 ATV 규제 강화 등, 이 주택담보대출 비율 규제 강화 등, 보유세 인상 등으로 어떤 전세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인하됨에 따라서 전세 집주인들이 월세로 전환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뭐 이런 거고, 서울 주요 지역 일대는 전세난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아하, 그렇게 뉴스가 나오고 있죠. 이제 벌써 지표로 잡히고 있는 것인데요. 전세값은 지난해 7월 첫째 주 이후 11개월째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전세 매물이 부족한 상황에서 코로나 사태가 이제 장기화되면서 전세 시장은 더 불안한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 뭐 집값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전망이 늘어나며 전세 수요가 급증한 탓이다. 객관적인 지표만 보겠습니다. 지금 통계상으로 전세가 오르고 있습니다. 전세가 오르고 있고, 그리고 내년에는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올해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보다 심각한 전세 대란이 예고된다. 전에 해드렸던 그 분석이네요. 이 내용은 부동산 인포에 따르면 내년 서울 아파트 분양은 23,000 가구 정도 예정되어 있네요. 올해 입주 물량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2022년도에는 13,000여 가구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그러면서 항상 요새 전세 뉴스만 나오면 항상 나오는 내용이 그 세입자 주거 안정 대책이라는 명목 하에 우리 주택 임대차 보호 3법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죠.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 갱신 청구권.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전세금 인상률을 최대 5%로 제한하게 되는 것이죠. 주택 임대 사업자처럼 말이죠. 아무튼 이 정책이 시작이 된다라면은 말했죠. 세상에 만병통치약은 없고요. 지금 이 발달된 현대 의학 속에서도 우리가 어떤 치료제가 나온다면은 어떠한 거든 뭐 하나 망가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약을 복용하면은 물론 우리 몸에 기초적인 체력과 내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작용을 감내할 수 있는 선에서 효과가 나는 것인데, 만약에 만에 하나 부작용이 더 크다면은 그 약은 처방하지 말았어야 되는 약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투기지구 대출의 조이자 갭 투자 124% 급증. 이거는 작년 12월 달에 분석해 드렸던 내용 그대로의 뉴스 기사고요. 특히 15억 원 이상의 고가주택은 대출 규제로 인해서 거래량은 많이 줄 텐데, 작년에 했던 말입니다. 작년에 거래량은 많이 줄겠지만 대출을 받아 매수하는 것보다도 전세를 활용해서 매수하는 비중이 늘 것이다 라고 이제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관련된 뉴스가 그대로 나왔는데요. 실수요보다 임대용 매입이 더 늘었다. 왜 그럴까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거창한 그런 뭐 통찰도 필요 없는 거고 그냥 한 치만 봐도 알 수 있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이렇게 봐요. 지금 이 갭 투자라고 표현한 이 뉴스 기사에서 나오는
갭 투자자분들은 전체 갭 투자자가 아닙니다. 왜냐면 우선은 지금 15억 원 이상 되는 부동산은 대출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선은 매수를 해두고 보자. 대출이 안 나오니까 살 수는 없지만 전세를 활용해서라도 우선 매수하고 보자. 나중에 어떻게 내가 좀 더 모아서 전세를 내보내줄 만한 여력이 되거나 다시 뭐 대출이 나오는 때가 온다라면은 그때 어떻게 해서 입주를 그때 하자. 우선은 지금은 잡아두고 보자. 딱 그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건 제가 지금 맞췄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뻔한 현상이 벌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뭐 이걸 누가 이렇게 된다고 얘기해서 된 게 아니라 말입니다. 이렇게 벌어질 수밖에 없던 너무나 당연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놀랄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 고가주택 대출 금지와 뭐 여러 가지 그 초강수 규제를 잇따라 내놨다. 투기 소유를 막아서 주택 가격을 안정시켜 실수요자를 도우려는 조치였다. 그러나 이번 규제책이 도입된 후 주택 거래에서 임대용 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뭐예요? 이제 전세를 활용하거나 이렇게 해서 매수를 했다는 소리죠. 요 비율이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난다. 오히려가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늘어난 것이죠. 이거는 너무나 뻔한 거지. 너무나 뻔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면서 갭 투자라고 다 표현했는데 갭 투자라 보기 어렵습니다. 왜? 단순 투자보다도 예비 실수요자분들까지 대출이 안 나오니 집은 필요한데 그 지역으로 이사는 가긴 가야 되는데 대출이 안 나와 살 수는 없지만 이 종잣돈으로 어떻게 하죠? 전세를 안고 사두자. 일단은 잡아놓는 게 우선이다. 이렇게 반응할 거라고 뻔히 보였단 말이죠. 그래서 단순히 전세를 끼고 샀다는 모든 분들이 갭 투자라고 규정하기는 어렵겠고 이 부분에는 갭 투자자도 있겠습니다만은 미래의 실수요자 분들도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수하는데 동참한 것인데 이런 뉴스가 나오게 되고 이 관련된 뉴스가 많이 나오게 된다면은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예 얼마 금액짜리 이상 부동산은 갭 투자 자체를 금지시키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주택거래 허가제라든지 실입투자 외에는 월세든 전세든 끼고는 아예 집을 못 사게 만드는 망상이야 망상. 왜냐면은 정말로 이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전세를 안고 집을 사는 모든 사람이 투기꾼인 것 마냥 표현할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분명히 지금 지금 영상 시청하는 분들 중에서 난 투자자가 아닌데 일단은 그 지역에 그 집이 필요해서 사둔 건데 말이죠. 사둔 건데. 그러면서 임대용 주택 매입이 124%가 정말 많이 급증했네요. 뭐 임대 목적 주택 거래 중에는 월세 소득을 위한 거래도 있지만 상당수가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 투자일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30, 40대가 여러분 뭐 뉴스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지금 보시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30대에서 40대의 임대 목적 매입 건수가 전체의 58%를 차지했다. 엄청나네. 그쵸? 요 30, 40대 분들이 임대 목적 매입, 뭐예요? 전세를 끼고 샀다라는 소리겠죠? 뭐 월세를 끼고 샀던, 거의 전세 끼고 샀겠죠? 그게 전체 거래에서 58%를 차지했다. 이거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은 제정신이 아니구나. 30대가 열심히 땀 흘려 일을 해야지 전세를 끼고 집을 사? 갭 투자를 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당장 30대로 돌아가서 2020년 시대를 살아가는 30대의 입장이 돼보지 않고서는 이거 이해 못합니다. 30대가 어떤 분들이 뭐 투기에 막 홀려서 완전 푹 빠져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죽 답답하면 이러겠습니까? 오죽 불안하면 이러겠습니까? 돈은 없어요. 대출도 안 나와. 어떻게 뭐 안 돼. 안 되니까 어떻게 전세 끼고라도 사두자라는 수요가 저는 상당 부분 꽤 높을 거라고 봐요. 특히 50대, 60대에 보다도 이 30, 40대 젊은 연령층에서 전세를 안고 산다고 했을 때는 그 비중, 그 부분에 있어서 뜯어보면은 정말 어쩔 수 없었어요. 왜냐면 30대, 40대가 40대도 그렇고 30대도 그렇고 30대는 더 심한데 어느 세월에 가점을 맞춰서 강남에 한번 시도해 봅니까? 그럼 30대 분들은 강남을 꿈꾸거나 강남을 쳐다보면 안 되는 겁니까? 그거를 우리 사회가 마치 우리 기성세대들은 그래도 되는 걸 이해하는 것처럼 하면서 30대 분들이 그런 행동을 하면은 새파랗게 젊은 친구들이 무슨 부동산을 얘기하냐 이렇게 바라봐 주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앞이 안 보일 정도로 갑갑합니다. 답답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이 나라를 만들어주신 우리 어르신분들께 항상 감사합니다. 다만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지날수록
이 사회가 우리 개인들에게 주는 기회 자체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고요. 이 사회가 개인들에게 이 우리 서민층에게 제공하는 그 박탈감은 이루 말도 못할 정도로 큰 박탈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또 이해를 줄 필요가 있습니다. 30대 분들은 가끔 상담하면 이런 얘기 하세요. 30대 분들은 이런 얘기 하십니다. 가점대라는 거 없애고 그냥 뺑뺑이 돌리면 안 되냐. 그러면 자기들도 꿈을 꿀 수 있다. 정말 그 행운이 나한테 한번 찾아올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지금 30대 분들이 가점에 맞춰서 청약을 시도한다고 해서 55세까지 애를 둘 낳고 집도 없이 55세까지 30대 분이요. 그럼 55세는 은퇴 준비해야 됩니다. 그때까지 가점을 맞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는 이 가점제를 한번 손해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요. 정말 손해볼 필요가 있고 30대 분들이 절망 속에 살고 있어요. 절망 속에 지금요. 이거를 우리 기성세대 분들이 등한시하시면 안 됩니다. 다주택 기성세대 분들이 이분들의 목소리 좀 들어줄 필요가 있고 같이 시선에 맞춰줄 필요가 있습니다. 오죽 답답하면 이러겠습니까? 그래서 30대 분들 중에서 상담 오시면은 상담 내용이 극과 극인데요. 어떤 30대 분들은 3기 신도시 나 당첨될 확률이 있을까요? 라는 걸 묻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이제 그걸 위해서 자기가 어떻게 해야지만 되는가를 묻는 분도 계시고, 또 다른 부류는 이제 극과 극인데 자신은 당첨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뭐 기대치에는 못 미치지만, 물론 그 기대치에 못 미치는 집도 싸지 않아요. 저렴하지 않아요. 그 부동산이라도 자기가 마련할 수 있는 거를 권해달라. 한쪽은 정말 이상적으로 가고 있고 또 다른 한쪽은 완전 현실로 가고 있는 것인데 안타깝습니다. 답답합니다. 힘을 내야죠. 힘을 내야죠. 그래도 흑수저 30대 분들 상담 오셔서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분들 보면 저도 자극을 받고 옛날 생각도 나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드립니다. 다 된다. 다 된다. 안 될 거 없다. 그리고 무조건 열심히 사는 것만으로 되진 않아요. 다만 열심히 살고 열정 있게 살되 지혜롭게 살아야 됩니다. 지혜롭게. 그리고 매수자 우위 지수도 올라가는 추세이고요. 매매를 위한 대출을 묶는 반면 전세 대출 제도는 잘 갖춰져 있다는 점도 갭 투자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지목이 된다. 근데 전세 대출까지 이게 맡게 된다면은 이거는 쉬운 일은 아니겠죠. 그러면서 공감되는 멘트가 하나 있더라고요. 뭐 전문가분께서 하신 말씀인데, 결국 집값을 안정시키려면 사람들이 원하는 양질의 주택을 정부가 꾸준히 공급한다는 신호를 줘야 한다. 그냥 주택을 꾸준히 공급한다는 신호가 아니라 사람들이 원하는 양질의 주택을. 요 말이 가장 저는 와닿았고요. 이 사람들이 원하는 양질의 주택은 3기 신도시보다도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공급되는 신축 아파트 이런 것들이겠죠. 뭐 재개발 재건축을 통한 20평대 포베이 신식형 커뮤니티가 확보된 이런 아파트들이 필요하겠죠. 자, 그러면 지난 영상 중에 부동산 부자병법 들어오시면은 작년에 했던 영상이 있어요. 이거 2020년 부동산 대전만 2편 내용을 잠깐만 볼게요. 가정을 999 배당 노리시는 그런 분들 안 달려요. 얘네들 중에 3번마가 제일 좋은 말이죠. 자, 이런데 얘네들이 이제 마부가 말한테 이제 밥을 3끼 주는데 어느 날 너는 2끼만 먹고 너는 아예 먹지 마 라고 한 거예요. 밥을 안 줘요. 이게 9억이야? 이게 9억에서 15억? 이게 15억 초과예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어떻게 될 것이냐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3끼씩 다 먹을 때는 3번마에 거셨다면 지금도 3번마에 거실 수 있는 분이 여기 몇이나 될 것이며, 네? 그리고 얘는 영원히 밥을 안 줘서 죽일 것이냐 그러면 그렇게는 못합니다. 그렇게는 못합니다. 부동산 시장이 여러분, 저는 정말 소름 돋는 게 이 지역별의 어떤 가격 형성이라든지 또 1억부터 뭐 100억이 넘는 부동산까지 너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유기적인 연관관계를 갖고 있어요. 누가 마포는 이것까지 받아, 뭐 서대문은 여기까지 받아, 흑석은 여기까지, 아무도 안 정해졌는데, 당시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3번 말이 가장 잘 달리는 말이지만 저는 이제 밥을 주는 거로 비유를 드렸는데 이게 즉 대출이겠죠. 그래서 3번마가 아니라 지금 특히 1번마가 많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따라왔고 2번마는 3번마보다 좀 더 나아갔고 3번마는 완전 주저앉았었죠. 밥을 안 주니까 힘을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졌는데 당시에 이제 드렸던 내용 중에
했던 내용 잠깐 볼게요. 당시에 작년 12월 달 강의입니다. 중요한 건 이거죠. 중장기적으로 부동산 가치에 따른 가격 형성이 아니라 정책에 의한 비합리적 가격 형성의 부작용에 주의할 것. 서열과 가치에 대한 합리적 판단이 중요한 시기가 올 것. 이게 지금입니다. 이게 지금이에요. 서열과 가치에 대한 합리적 판단이 중요한 시기가 올 것. 이게 지금이고요. 당시에 드렸던 내용 중에 또 하나만 더 보면, 만약에 이 문제를 다 풀었던 문제예요. 오래 보신 분들은. A라는 부동산은 8억에서 9억이 됐고, B라는 부동산은 9억에서 9억 초반이 됐는데, A라는 부동산은 1억이 오랫동안, B는 거의 제자리. 또 A는 이렇게 한 1억 정도 오랫동안, B는 제자리. 그러면 결과만 보면은 비슷해. 그냥 그게 그거 같아. 이런 날이 온다면 분명히 이거는 금액 이거는 지금 심한 경우는요. 8억대 9억이 만난 게 아니라 7억 5천대 9억이 만났고요. 7억 5천대 9억 5천이 만났고 13억하고 15억 5천짜리가 만났습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향후 이런 날이 온다면 분명히 지금 왼쪽에 요쪽에 보시면은 서열과 수준과 가치 차이가 존재하는데 오른쪽만 보시면 그냥 동급인 것 같아요. 동급. 이런 날이 온다면 이라고 하면서 뭐라 그래도 당시에 온다라면 그때는 이런 날이 온다면 갈아타기를 검토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쓰고, 그리고 갈아타기 최대 기회가 온다. 이런 날이 온다면 가만히 넉넉히 있으면 안 되고, 그리고 A 부동산을 갖고 계셨던 분들은 신난다. 우리가 B를 잡았다. A 부동산 갖고 있는 분들은 이제 B랑 같은 급이 됐다. 좋아할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 그랬죠? 갈아타야 된다. 갈아타야 된다. 지금 벌어지는 이 오른쪽에 보이는 시세 흐름이 지금 현재 모습이고, 요 왼쪽에 있는 요게 이제 과거의 어떤 현상인데요. 이 오른쪽의 현상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게 정책적으로 의한 비합리적인 가격 형성에 주의하라라는 그런 내용과 똑같은 일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이제. 뭐가 언제 올 거예요? 지금 벌어졌는데. 지금 벌어졌어요. 여러분, 서열이라는 건 쉽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 부동산의 어떤 적정 가치라는 건 쉽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정책이 만들어졌어요. 마치 좀 더 싸야 되는 부동산을 좀 더 비싸도 되는 부동산과 동급의 금액으로 형성될 수 있게끔, 그래서 제가 기준을 9억하고 15억을 잡은 겁니다, 이제. 특히 이 15억에서의 규제라는 것은 굉장히 타격이 크기 때문에 저희가 얘기 한번 했었습니다만은 이 15억 원에 걸려 있는 규제는 영구적으로 활용되기 어려운 규제가 아닌가 싶어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했던 얘기 다시 한번 볼게요. 작년 12월달 얘기입니다. 첫 번째, 9억 이하 부동산은 강세가 전망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풍선 효과, 갭 메우기 다 나오는 것이고, 9억에서 15억 사이의 주택은 거래 감소하고 소량의 급매물이 나올 거다. 그리고 올 6월 말까지 다주택자 고가주택 매물 출현한다. 저가는 안 나온다. 왜? 저가는 임대사업 내버리고 고가주택은 임대사업 내봤자 혜택이 없기 때문에 지금 6월 8일입니다. 이번 달 말까지 나오는 다주택자의 고가주택, 이 절세 매물은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규제지역은 더욱 증가하고 규제량도 심해질 것이고, 내년도 올해 초였네요. 2020년 초에 심약자 급매물을 흘려보내지 말아라. 라고 했던 내용이네요. 여기 또 나오죠. 마지막 총평 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가치가 아닌 부동산마다마다의 어떤 적정 가치라는 건 존재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가치라는 건 존재하는데, 이런 가치가 아니라 어떤 정책에 의한 시세가 교란되는 현상에 조심하셔라. 이거 지금 여러분 다 했던 얘기예요. 네, 다 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죠? 서열과 가치에 대한 합리적 판단이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지난 강의 내용 보시면 서열 자꾸 얘기했었죠. 말씀드렸죠. 그거를 혼동하시면 안 된다. 그리고 여기 가로한 단어가 중요합니다. 뭐라 그랬죠, 제가? 12, 16 대책 전 시세를 꼭 확인하고 사셔라. 왜냐하면 12, 16 대책을 기점으로 해서 시세가 9억, 15억, 특히 15억 인근에 있는 이 집값의 시세가 크게 교란되기 때문에 12, 16 대책 전, 지금은 시세가 비슷해 보일지라도 어떤 두 부동산이 있어요. 지금 시세가 비슷비슷해 보여요. 하지만 이건 동급이 아니다. 동급이 아닐 수가 있다. 따르니 이게 동급인지 아닌지 판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12.16 대책 발표 전 시세가 그 부동산의 서열을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가 두 부동산 중에 고를 때는 덥석 잡을 게 아니라 12.16 대책 전의 시세가 각각 얼마였는지 꼭 확인하셔야 되고 서열을 이해하셔야 되고 이래야지만 실수를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내용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실수하지 말라고 코치를 해드린 내용입니다. 지금요. 그리고 9억 원 이하 풍선효과와 갭매 후기는 가속화된다. 그리고 15억 원 초과여도 여기 나오네요. 15억 원 초과여도 급매물이 나온다면 공략해라. 음마 급매 있습니까? 대치동 음마 급매 있습니까? 잠시주공 5단지 급매 있습니까? 그리고 뭐라 그랬죠? 대출 안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다? 전세를 활용해서라도 매수해라. 그러면 아까 우리 봤던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 요대로 했네요. 요대로 한 거죠. 아까 뉴스에 나왔던 뭐 갭 투자 124% 증가했다. 요대로 한 거네요. 그리고 마지막 9억 선, 15억 선 도래시 갈아타기 타이밍을 명심할 것. 다 했어요. 다 했던 말입니다. 근데 이건 제가 전세 끼고 매수하세요 해서 산 게 아니라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말씀을 드린 내용으로 지금 드리는 강의 주제입니다. 이 내용들이요 다. 그래서 아직도 저 2020 부동산 대전망 안 보신 분들은 6개월 전 강의라고 해서 버리실 게 아니라 다시 보세요. 보시고 2020년도에 진행될 많은 내용들은 당시에 다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더라도 크게 틀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했던 말이기 때문에 다시 보는 것이지 똑같은 말을 제가 이제 새로운 거 마냥 얘기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그래서 이제 9억 선과 15억 선 예를 들면 뭐 7억 후반짜리 부동산이 있었습니다. 12.16 대책 전에 뭐 7억 후반 그 다음에 뭐 8억 후반이 있었는데 둘 다 뭐 한 9억 초반이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지금은 둘 다 가격이 비슷해 보일지라도 같은 급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뭐 13억 5천짜리 부동산이 있었고 12.16 대책 전에 뭐 15억 5천짜리가 있었는데 지금 둘 다 뭐 한 15억 선 15억 5천에 만났다고 칩시다. 아무튼 분은 만났거나 거의 뭐 격차가 많이 2억에서 한 지금 한 7천 8천 차이로 줄어들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상위 서열 부동산을 잡아야죠. 그래서 오히려 이건 지금요 이게 지금 지름길을 놔준 거죠. 어떻게? 중저가 주택 소유자분들에게 중저가 주택 매수하려는 분들이 아니라 이미 갖고 계셨던 분들에게는 중고가 주택과의 격차를 일시적으로 좁혀줄 수 있는 일이 현실화됐기 때문에 그때는 아 좋다 이제 우리도 그 높은 서열 계급에 동참하는구나가 이렇게 좋아하실 게 아니라 현명한 판단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저는 지금 9억 선과 15억 선에 겹쳐져 있는 부동산들 보면은 분명히 계급이 다르고 분명히 서열이 다르고 분명히 가치가 다른데 금액이 거의 동급과 유사하게 보이는 그런 부동산들을 봅니다. 그래서 상담 지금 하면서 이거 아니에요 이거 맞습니다라고 잡아드릴 때 있어서 저도 똑같은 원칙하에 입각해서 봐드리는 것이고 12.16 대책 전 시세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은 최소한 우리 초보자분들도 모르신다면은 그거 뭐 어렵습니까? 12.16 대책 전에 시거래가 시세 파악하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최소한 그 정도의 노력은 하시면서 전문가를 만나러 오시든 하는 게 저는 최소한의 어떤 준비 자세라 보거든요. 지금 이제 오늘은 뭐 길게 얘기 안 합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결론은 그거예요. 특히 일단 9억 선과 15억 선에서의 벌어지는 이 현상은 갈아타기 적정 신호로 저는 이제 보고 싶은 것이고 타이밍이 도래한 단지도 있고 아직 조금 더 기다릴 단지도 있습니다만 저는 그 최적의 타이밍 누가 봐도 박수칠만한 타이밍은 아슬아슬한 그 타이밍은 좋은 타이밍이 아닙니다. 설령 잡는다 해도 만약에 그 놓치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아예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 잘 활용했으면 좋겠고 오늘 뉴스 기사예요. 강남 4구 거래 문이 늘고 호가 올라 집값 반등 신호는 아니야.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전문가들 절세 매물 소화된 것 일시적 현상 참 이게 또 같은 현상을 두고서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이 이렇게 다르구나 느꼈는데 그러니까 다 알고 있죠. 지금 최근에 강남에 팔린 집들은 절세 매물입니다. 그러니까 6월 말까지 양도세 그 중과세를 회피하고자 하는 절세 매물들인데 그게 이제 6월 말이 되면 끝나니까 일시적 현상이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과연 그럴까요? 아니 뉴스 그대로라면은 지금 절세 매물이 다 소화된 거니까 그러면 절세 매물이 안 나온다는 소리인데 난 참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저가 매물 다 지금 잡았고요. 사람들이 바닥권 매물이 없다는 소리가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데 같은 현상을 두고서 해석이 다르더라고요. 저가 매물 없습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말했잖아요. 6월 말까지. 물론 운 좋게 지금 열심히 다니셔서 6월 말 안에 뭐 내 집 마련 하실 수 있는 분이 분명히 나올 거라고 저는 봐요. 다만 그 6월 말까지 파셔야 되는 많은 분들이 코로나 사태와 겹치면서 3월, 4월 던져버리신 분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분들이 코로나 그 후라는 부자병법 영상을 보셨다면 저는 참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대부분 3월, 4월은 덩치가 큰 부동산 소유자이신 분들은 참기 어려운 시기였을 거라고 봅니다. 아무튼 간에 그래서 6월 말까지 꼭 파셔야 되는 많은 분들이 3월, 4월에 많이 던졌고 그 물건이 4월, 5월 다 거의 거래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현상을 두고서 그렇다고 해서 이게 집값 상승의 신호는 아니다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계신데 잘 납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이 전문가분들도 이 같은 현상을 두고서 해석이 다른데 우리 개인분들이 뉴스 기사를 보거나 전문가 칼럼을 읽거나 전문가 유튜브를 보면서 해석이 의견이 분분할 수밖에 없다고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오늘은 결론 저는 다 전달 드린 것 같아요. 지난 영상들 자꾸 새로운 영상 지금 뭐 따끈따끈한 신영상 찾아다니시라고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지나간 영상들 다시 잘 보세요. 잘 보시면서 방향을 잘 잡아가시면 좋겠고 코로나 확진 추세에 대한 변동성은 크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그 후라는 영상 안 보신 분들은 다시 한번 보시면 좋으시겠고 연말에 금매가 한 차례 나오겠습니다만은 금매는 연말에 나오더라도 또 소량일 것이고 또 그 금매는 내가 계약서를 쓴다는 보장이 없고 참 잡기 어려운 금매일 것이다. 또 연말에 나오는 금매는 올 초 그리고 최근에 나왔던 금매물보다는 가격대가 차원이 다른 금매의 소지가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여력이 되시는 분들 그리고 최근에 생각보다 자신의 부동산이 좀 강남이나 좀 유명한 부동산들 좀 상위 지역에 있는 부동산들보다 비율적으로 나의 부동산이 좀 더 많이 오른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마냥 좋아하실 게 아니라 나보다 서열이 높은 부동산을 한번 이렇게 쳐다봐 보시고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 갈아타기를 한번 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시고 가족분들과 한번 논의를 해보시는 그런 경우를 봤으면 좋겠고 일시적으로 시장은 교란되고 가치와 서열을 무시한 가격 형성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항상 중요하는 건 과정이 아니라 결과이고 결과는 서열과 가치대로 가격이 형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길게 보시는 분들은 지금 표면적인 우리 눈에 보이는 현 시점 2020년 6월 8일 현 시점에 보이는 시세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호가나 가격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향후 뭐 4년 후 5년 후에 형성될 어떤 그런 과정을 좀 무시한 또 목적지에 집중하는 그런 가격 형성에 집중해 보시는 전략을 취하시는 게 훨씬 더 스트레스를 줄일 수가 있고 보다 현명한 판단을 하실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오늘 알려드린 팁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아파트를 고르기 전에 두 아파트 고민하는 두 부동산 걱정하는 부동산이 있다라면은 판가름 하실 때 꼭 12.16 대책전 시세를 확인하시기 바라겠고 가급적이면은 실거래가 2006년도 시세부터 한번 쭉 읊어보시면은 보다 서열을 논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좋을 것입니다. 시세와 호가는 강의 내용이 또 나왔습니다만은 뭐 이 지역의 이 아파트는 이 정도 연식은 얼마를 받아 세상에 그 누구도 정해주지 않습니다만 제가 참 소름 돋는 것은 아무도 정해주지 않는 그 시세가 어떤 12.16 대책이라는 어떤 큰 정책적인 변수가 없는 하에서는 참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시세가 형성되는 게 참 놀랄 따름입니다. 그런데 그게 자연스러운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이 그렇다 했을 때 지금은 시장에서 형성되는 자연스러운 가격이 아니라 정책이 크게 개입되면서 일종의 부작용이 단기적으로 나오면서 형성되는 뛰는 그런 단지들이 눈에 띄기 때문에 조심하시고 또 조심하시고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주식 잘못 살 수 있습니다. 그럼 잘못 사면 바로 팔면 됩니다. 부동산은 그게 안 됩니다. 한번 잘못 사면은 수년을 정말 뭐 아주 오랜 기간 속 썩으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좋은 판단 하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설령 실수를 한다 하더라도 빠져나올 수 있거나 최소한 내가 손해는 보지 않고 매듭 지을 수 있는 부동산이면 되죠. 다만 그런데 문제되는 게 뭐죠? 우리가 뭐 기획부동산 가서 땅을 적게는 8배, 많게는 10배, 15배 이렇게 돈을 주고 정말 삽니다, 여러분. 말이 안 되실 것 같죠? 네. 그러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머릿속에 이 들어있는 지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식은 있을지언정 지혜가 없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또 열정적으로 그렇게 나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20년 6월 달이 지나고 있습니다. 6월 말까지는 아주 중요한 때입니다. 집중하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설령 6월 달을 우리가 흘려보낸다 한들 우리에게는 또 나머지 하반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좋은 판단 잘 하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30대 분들이 정말 힘든 상황이니까 서로 좀 이해해 주면서 집이 있고 없고 무주택자와 유주택자가 대립각을 이루고 싸우고 다투고 내가 맞네 당신이 틀리네 이런 대화 없는 채팅창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우리 난치병 어린이 후원을 했던 그 영상 보면서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좋은 밤 되시고요. 또 다음 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박병찬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야외에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사랑의 여임의 본사에 나와 있습니다. 항상 실내에서 촬영하다가 야외에서 촬영하는데 오늘은 부동산 얘기가 아니라 우리 누나가 되었어요 라는 난치병 어린이 후원을 위한 도서 우리가 1차 2천만 원을 후원했습니다. 조만간 2차, 3차 2천만 원 단위로 계속 후원을 할 건데요. 구독자 여러분들의 성원과 관심과 후원으로 우리 아픈 어린이 친구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었고 그 친구들이 또 웃을 수 있게 됐습니다. 누나가 되었어요 도서 많이 사랑해 주시고 오늘 행사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간략한 안내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지금부터 2층 본사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가시죠. 사랑의 열매 측에서 많은 신경 써주신 것 같습니다. 네, 2층으로 올라가겠습니다. 2층. 네. 이 도서를 생각하면서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판매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우리 유튜브 구독자 분들께서 내가 사줄 테니 해라 라는 이제 그런 용기를 주시면서 시작한 일입니다. 앞으로도 자주 뵙길 바라겠고 많은 서로 응원하면서 좋은 사회 만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행사 마치고 내려왔습니다. 우리 사랑의 여임의 가족분들이 크게 준비해 주시고 참석해 주시고 환영해 주실 줄 몰랐는데요. 이렇게 부동산 부자병법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도와주셨기에 가능한 일이고 함께한 일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사회 계층에 도움이 필요한 곳에 우리 부동산 부자병법 구독자분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셨기에 제가 용기를 내서 이 책을 한번 직접 판매해 보겠다라고 용기 내고 실천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아직 누나가 되었어요 책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꼭 주변 분들에게 추천해 주셔서 구입 도와주시고 하루빨리 우리 아픈 친구들이 나을 수 있도록 더 많은 후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매주 월요일 밤 9시에 부자병법 라이브 방송 잊지 마시고 월요일 밤 9시에 뵙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